안녕하십니까, 쿠쿠루입니다. 예, 오늘은 21년도 이 상반기에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어느 분야의 기업이 이끌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차량용 반도체가 이 21년도 상반기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이끄는 주력 기업들, 그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많은 분들이 이 반도체에 관련한 주식을 많이 사고 계실 건데요. 뭐 보통은 삼성이나 TSMC, 뭐 아니면 뭐 더 나아가서는 AMD, 엔비디아, 뭐 인텔 이런 기업들은 이제 좀 투자하실 겁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삼성이나 TSMC는 뭐 파운드리 같은 기업이고요. 뭐 AMD, 엔비디아, 인텔 같은 경우는 이제 팹리스 뭐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입니다. 뭐 아니면은 뭐 SOXX라든지 SOXL 같은 반도체 ETF를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21년도 상반기는 전 차량용 반도체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이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끄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었냐? 코로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전자제품의 구매 수요가 증가했던 거. 요게 한 가지가 있고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그리고 차량의 전자기기화. 이게 20년 말부터 엄청나게 폭발을 했죠. 하고는 있었지만 20년 말에 폭발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3G, 4G에서 이제 5G로 이제 통신 네트워크의 변화. 이건 미국이 이번에 이제 통신 네트워크 기간 산업을 하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이 시점 이 코로나는 백신이 나왔고 이로 인해서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수요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4G나 3G에서 5G로 통신 네트워크만 깔리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내년 아니면은 올해 말쯤 그쯤에 이제 폭발을 하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이끌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테슬라라든지 현대차 아니면 니오 이러한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차량의 전자기기화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이끌고 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뭐 전기차를 왜 얘기하느냐, 차량용 반도체가 왜 이끄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보통은 수요와 공급 때문에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일어납니다. 과거에는 이 PC, 퍼스널 컴퓨터가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 PC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이끌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마트폰도 개개인이 다 필요로 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이 슈퍼사이클을 주도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서버, 이 빅데이터를 만드는 그 데이터 서버의 반도체가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자동차랑 5G가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이끌 거라고 설명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뭐 물론 지금 코로나라는 시점이 좀 터져서 더 기폭제가 되었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일반 반도체의 수요가 증가가 돼서 이게 기폭제가 돼가지고 차량용 반도체랑 5G의 이제 슈퍼사이클은 더 큰 스노우볼을 굴리고 있습니다. 즉 수요와 공급이 만들었던 반도체 슈퍼사이클 원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용 반도체는 뭐가 있고 근거가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어서 이 반도체 산업 분야는 뭐 일반 반도체, 뭐 차량용, 서버, 뭐 5G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는 NXP,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온세미컨덕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는 좀 애매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용 반도체랑 그 외 반도체에 대해서 주가를 한번 좀 비교해 봤습니다. 온세미컨덕터, NXP, 뭐 TX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였고 TSMC, 삼성, 엔비디아, AMD 이렇게 7가지 정도로 비교해 봤습니다. 1년 기준으로 비교를 한번 해봤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코로나가 엄청 심했던 그 시점이기 때문에 비교를 해봤습니다. 요 TSMC가 2위에 있고 온세미 컨덕터는 이때부터도 1위였네요. 이거는 이제 3개월 기준으로 이제 좀 비교해봤는데 1위, 2위, 3위가 모두 다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로 다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분류를 보면은 이제 파운드리, 일반 반도체, CPU라든지 그래픽 카드,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요 세 가지로 나눠서 좀 분류를 해봤는데요. 요 파운드리랑 일반 반도체를 보면은 1년 기준으로 보면은 한 100%, 70%, 180% 이렇게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제 백신이 나오고 나서 이 시점부터는 이 주가가 주춤주춤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엔비디아는 이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차량용 반도체에도 조금은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논외로 좀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차량용 반도체를 좀 비교해 보면요. 차량용 반도체는 1년 기준으로 봐도 뭐 200%, 100%, 80%가 성장을 했는데 이 3개월 한 달 기준으로 이제 비교를 해봐도 한 15%에서 20% 정도의 이런 성장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용 반도체는 저는 초호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2월과 3월에 그 하락장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 고점 있지 않습니까? 그 고점을 모두 다 뚫었습니다. 한번 다시 보시면, 예, 이게 NXP의 이제 고점인데, 하락장일 때 이 정도였는데, 지금 이 고점이 이 정도다. 뚫었죠. 온세미컨덕터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수준인데, 과거보다 이제 전고점을 뚫었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는 그냥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요 엔비디아는 고점 못 뚫었고요. TSMC도 고점을 못 뚫었네요. 뭐 삼성 같은 경우는 더할 나위 없고 AMD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을 못 뚫고 있습니다. 주가만 비교해서 놓고 보더라도 이 차량용 반도체는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걸 차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한 달 전쯤에 요 온세미컨덕터를 샀는데, 예, 페닉스를 했습니다. 페닉스. 한 38에 샀다가 38에 팔았어요. 예. 지금까지는 이제 주가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이제 수요와 공급적인 부분을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반도체랑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한 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 건데요. 물론 잘 아시겠지만 뭐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으면 그 주가라든지 물건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일반 반도체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가 있는데, 일반 반도체나 차량용 반도체나 모두 다 공급을 넘어섰습니다. 수요의 원인을 보면은 일반 반도체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가전제품 뭐 TV라든지 휴대폰, 노트북 이런 게 이제 판매가 증가되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수요가 그럼 언제 안정화되냐? 수요가 언제 해소가 될까? 라는 부분을 보면은 코로나 백신이 나온 게 이제 좀 그래도 시기가 됐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나 해외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을 막고 있기 때문에 안정화는 이제 가시적인 뭐 시점이 좀 가까이 있다라고 저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수요 안정화 시점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차량용 반도체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그리고 차량의 전자기기화되는 건데, 이 원인은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전기차 판매 수요가 안정되는 시점에 되어야지 이 수요의 원인이 안정되는 거지, 이 코로나가 안정되었다고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안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물론 일부의 공급, 뭐 TSMC에 있는 그 라인 일부가 차량용 반도체로 만들 수 있으면은 뭐 어느 정도 이제 공급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겠지만 수요는 아직 해소가 되진 않았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 공장 라인이 1주, 2주 이런 식으로 지금 쓰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없어서. 이 일반 반도체가 없어서 쓰는 게 아닙니다.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그런 거고, 이 차량용 반도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이끌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차라리 그러면 공급을 늘리자. 공급 지금도 부족하고 뭐 차량용 반도체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공급 확장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급을 확장하는 데는 장기간 걸리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든,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연합에서 각 대륙에 파운드리를 만들려고 지금부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막 뉴스 기사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공급 계획 자체는 21년도 상반기에 슈퍼사이클을 이끄는 차량용 반도체는 막을 수는 없다. 이 차량용 반도체는 조금 더 오를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1분기에서 2분기까지는 좀 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반도체와 차량용 반도체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보다 이제 고부가 같이 마진율이 높습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마진율이 적은데 이게 뭐 그렇게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차량용 반도체는 마진이 낮은 게 과거부터 문제였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갖고 있었던 그러한 단점이었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수요적인 부분에서 이제 일반 반도체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안정화되고 있으니까 축소가 되는 게 단점이라고 보여지는 반면에 이 차량용 반도체 요구하는 원인은 전기차와 전자화 차량의 수요 증가, 이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차량용 반도체 지금 이 주가가 거품인가? 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기대감만 있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품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이 세 개 중에 뭘 살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온세미컨덕터 사고 싶습니다. 왜냐? NXP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에 있는 기업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온세미컨덕터는 미국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온세미컨덕터 같은 경우는 라이다라든지 뭐 센서류를 또 많이 하는 그런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별 이유는 없고 이 온세미컨덕터 검색이 안 됩니다. 거의 검색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 티커가 온입니다. 온. 구글이나 네이버나 유튜브에다가 ON을 치면은 뭐 결과가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검색이 안 돼요. 이 부분이 좀 매력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혼자 알아보고 그냥 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21년도 상반기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이 차량용 반도체가 이끌고 있고 이끌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었거나 유익했다면 좋아요나 구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근해서 탈출하는 그날까지 쿠쿠루였습니다.